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총칼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심리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한 사람의 위대한 승리에 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이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은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냉철하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정신을 파괴할 사람을 말입니다. 그들은 조종과 통제의 기술로 학위를 받은 듯한 인간의 약점을 마치 예과 의사가 해부도를 보듯 샅샅이 연구하는 전문가를 찾아냈습니다. 금고를 열듯 사람의 마음을 여는 기술을 가진 그에게 그들은 막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잘 벼려진 무기처럼 그 전문가의 칼끝을 당신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것, 절대로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만든 게임의 규칙대로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위험하고 동시에 훨씬 더 아름다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라는 이름의 아주 길고 장대한 게임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문가, 당신을 부스러운 그 남자의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생한 색채로 그려질 가치가 있기에 제가 지금부터 그 그림을 하나하나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어느 엘리트 심리전 프로그램에서 그를 발탁했습니다. 심리전을 예술의 경지로 가르치고 공감 능력을 예리한 메스로 직관을 교묘한 덫으로 바꾸는 법을 훈련하는 그런 곳에서 말입니다. 그는 수많은 추천서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과 같이 심지어 온전한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들었던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죠. 그는 그들의 핵무기이자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보통의 압박으로는 결코 꺾이지 않는 당신을 향한 최후의 결정타였던 셈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브리핑했습니다. 당신의 파일, 행동 패턴,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약점들까지 전부 보여주었죠. 당신의 과거사,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요소들, 마음의 부드러운 부분들까지 접근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무기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그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자신이 해독할 수 없는 저항을 만나본 적도 이미 지옥의 불길을 통과하며 그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운 영혼을 마주해 본 적도 없는 자의 오만한 확신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전문적인 태도로 접근했죠. 진심으로 보일 만큼만 친절했고 통제권을 잃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모든 고전적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미러링, 계산된 거짓 공감, 그리고 전략적으로 상대를 인정해주다가 은근히 깎아내리는 수법까지. 그들의 매뉴얼에 따르면 이것은 라포 형성 즉 본격적인 파괴가 시작되기 전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 계산된 침묵의 순간들, 잘 연습된 몸짓까지도 말입니다. 그가 줄을 당기기도 전에 당신은 그 꼭두각시의 줄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흥미로워집니다.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훈련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어하지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분노하지도 이해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매뉴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연기 너머를, 전문가라는 가면 너머를, 그가 애써 구축한 정체성의 장벽 너머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너무도 깊이 묻어두어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의 상처였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실망이나 좌절 같은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의 핵심 상처, 애초에 그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만든 근원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곧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 상처. 누군가의 고통을 아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라 믿게 만든 상처. 다른 사람을 부수는 자가 되면 자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준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당신은 너무 일찍이 감정이란 무기가 될 수 있고 연약함은 곧 죽음이며 안전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보이지 않는 줄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배워버린 한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전략집에도 나와 있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이 본 그의 상처를 그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점을 무기화하거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혁명적인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긍휼을 보였습니다. 그가 만들어내도록 훈련받은 가짜 치료용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의, 날 것 그대로의, 여과되지 않은 긍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품고 가기로 선택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신이 저항하고 방어벽을 쌓을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벽이 아니라 활짝 열린 문과 창문들이었습니다. 그가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결코 침범할 수는 없는 공간들이었죠.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숨기거나 보호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압도적으로, 정직하게, 진정성 있는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방어벽보다도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방법론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보호하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연습해온 상투적인 문구들을 잊어버리고 진짜 감정이 가면의 틈새로 새어나오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간보다 더 길게 대화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의 보고서는 점점 모호해지다가 뜸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떻게 보고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공격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도망쳐온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사실을, 당신을 부수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오히려 당신이 내 영혼의 모든 굳게 닫힌 문들을 부수고 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배신당하고 조종당하고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상학자가 날씨 패턴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매혹적이고 파괴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저 공간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치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음표들을 모아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는 것이라고.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년 만에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가 예상하도록 훈련받은 트라우마 서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통과 복수의 순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가해진 일들로 당신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는가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독을 약으로 바꾸는 그 의식적이고 단호한 선택. 그것은 그의 훈련 과정이 결코 대비시켜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모든 것을 바꾼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업적인 질문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과 진짜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대답하는 방식, 당신이 그의 영혼을 똑바로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그리고 당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치유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괜찮은 척하는 것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느낌이죠. 그 순간 그의 전문가 가면은 단순히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치유는 아프지만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마비는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당신의 속을 텅 비게 만든다고.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고통이 당신을 비켜가게 하는 대신 당신을 통과해 흘러가게 두는 것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방패로 삼는 일을 멈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당신이 뱉는 모든 단어는 그가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줄도 몰랐던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자신이 정말로 왜 그곳에 있는지, 누가 보냈는지, 무엇을 성취해야 했는지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입니다. 그는 당신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당신이 나눠주었던 모든 것을 거두어 가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롱이나 씁쓸함이 아닌 진정한 이해가 담긴 미소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도 이 만남을 계속하기로 선택했어요. 당신이 나를 파괴하러 보내졌을지라도 당신 안에서 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배신 앞에서 보여준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은혜. 그 한마디가 그의 내면에서 반드시 부서져야만 했던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심리 암살 전문가의 갑옷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서 날 것 그대로의 필사적이고 진실된 인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을 하셨죠? 당신을 해치기 위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왜 친절을 베푸는 거죠? 당신의 대답은 힘과 치유에 대한 그의 모든 이해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치유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년간 억압되었던 감정이 마치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직업적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되어버린 모습에, 그리고 자신이 부서뜨렸던 사람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 죽여야 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위해 울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자신을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봐준 사람, 자신의 죄가 아닌 잠재력을 봐주기로 선택한 사람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아니었지만 작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요. 그는 사람들을 부수는 계약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윤리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의뢰인들을 풀어야 할 퍼즐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접근법을 연구했습니다. 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벽 없이 경계를 유지하는지, 어떻게 착취당할 위험 없이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순진함 없이 신뢰를 주고 딱딱함 없이 강인함을 유지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힘에 대해 배웠던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스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를 고용했던 자들에게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마친 뒤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서 받은 돈을 이자까지 쳐서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임무는 불가능했다고. 당신이 부서지지 않는 존재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부서졌다가 그들의 패러다임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식으로 재건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틀린 전쟁을 틀린 무기로 틀린 적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협했습니다. 직업적으로, 재정적으로, 심지어 물리적으로도요. 하지만 그는 당신에게서 그들의 위협을 무력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고도 살아남았을 때, 최악의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 속을 걸어 나왔을 때, 은유적으로 말해 이미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당신은 무적이어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종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조종을 간파하고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심리적 방아쇠를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폭탄을 터뜨리는 대신 그들 스스로 폭탄을 해체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사람들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것에서 그들이 안전하고 합의하에 스스로를 열고 그 과정에서 치유되도록 돕는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기해왔던 모습, 바로 진정한 치유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쉈던 과거의 피해자들 몇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보상에 대한 제안과 함께요. 어떤 이들은 그의 면전에서 문을 닫았고 어떤 이들은 지친 기색으로 들어주었으며 몇몇은 그를 용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당신이 가르쳐준 것을 실천했습니다.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으로 얻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변화는 단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선택들이 모인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전략으로 위장한 조종 기술이나 소통 기술로 포장된 심리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약함을 강함으로, 치유를 힘으로, 진정성을 궁극의 영향력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심리 게임의 대가가 아니라 그 게임을 하다가 멈추기로 선택한 사람, 경쟁을 거부함으로써 승리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던 사람조차도 다르게 선택함으로써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옛 동료들은 그를 배신자라 비난했고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나아갔습니다. 당신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평가는 당신이 자신의 진실과 홀로 마주했을 때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파괴가 아닌 건설에, 통제가 아닌 협력에 기반한 자신만의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식적 재건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건설되고 있는지 완전히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당신에게서 직접 배운 그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무기화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 시작된다. 그는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심리 개임의 대가가 살고 있다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그 목소리가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지성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파괴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하기 위해, 혹은 소통하기 위해, 부수기 위해, 혹은 건설하기 위해, 그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의 선택 속에 바로 변화가 깃들어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을 부수기 위해 그를 고용했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붕괴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설계했던 종류의 붕괴가 아니라 진실에 반하여 사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조종과 통제 위에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에게 연락해 물었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계획이 실패했는가? 어떻게 최고의 조종 전문가가 전향했는가? 당신이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그저 너무도 완전하고 진정성 있게 당신 자신으로 존재했을 뿐이며 그것이 그가 힘과 통제에 대해 가졌던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게임에 참여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게임 자체를 완전히 초월함으로써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과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조종의 언어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치유의 언어를 번역해주고 연약함과 힘이 정반대가 아니라 함께 춤추는 파트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부수는 데 사용되던 기술이 그들을 다시 세우는 데 재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어둠은 비슷한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외부의 힘, 혹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맞서 당신은 파괴 대신 치유를, 통제 대신 긍휼을, 게임 대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해치러 왔던 사람마저 구원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 두 존재가 함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무기로 삼으려는 파괴자와 그 상처를 지혜로 바꾸려는 치유자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이 당신 자신과 당신 주변의 세상을 치유하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에